나는 비건 먼지 은나 PD. 삐삐PD야.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있어. 우리 빗속맘을 소개할게. 안녕, 나는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빗속맘이야. 안녕.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가 이전 회차에 연달아서 계속 비건 사랑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비건 데이트 이야기, 연애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혼과 육아, 그리고 가족으로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비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오늘 중심으로 해보려고 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빗속맘이라고 소개해줬는데 조금 더 그 이름에 대해 소개해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13살, 9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 지금은 나는 전업주부니까 엄마가 나의 일인 거지. 그래서 그냥 맘이라는 거를 나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비건 송지연 엄마 해서 빗속맘이야. 그리고 채식을 하게 된 계기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기를 안 먹는 조금 특이한 아이? 뭐 이런 거였다가 아이가 아팠거든, 첫째가. 그래서 아프면서 하루에 12알씩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아이고. 한 달 뒤에 대상포진이 오고 아이고. 이럴 때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우는 아이 옆에서. 몇 살 때? 그때 11살이었거든. 너무 아팠겠다. 근데 11살 때 그렇게 병명은 알게 됐지만 사실 8살 때부터 아이가 그랬어. 안 좋았어.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근데 그거를 3년 동안 대학병원, 한의원, 대체의학 다 해봤는데 병명도 몰랐고 알 수가 없었어. 원인도 알 수가 없었어. 그렇게 3년 동안 이렇게 돌고 돌다가 결국 알게 된 게 이제 병명이 이제 자가면역 질환, 소아 피부 근염. 매년 100만 명 중에 약 4명에게 발병한다는 난치성 희귀 질환이고 나라에서 산전특례라는 혜택을 주는 정말 희귀 질환이야.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하루에 12알씩 먹고 한 달 뒤에 대상포진 오고 근데 우는 아이 옆에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같이 옆에서 울면서 책을 읽었고 그 책을 읽고 내가 딱 아예 생각을 하게 된 게 음식이랑 맨발 걷기 두 가지였거든. 그래서 그때부터는 딱 원래도 나는 고기를 안 먹었지만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딱 치즈도 끊고 막 뭔가 이런 비건이라는 비건 식당을 찾아보고 이런 비건이 딱 남편에게 나 비건이야 이제 뭐 이렇게 말하는. 근데 남편의 반응은 원래 안 먹었잖아. 뭐 이런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때부터 비건이 된 것 같아. 나는. 남들이 보기엔 비슷할 수 있어도 그치. 그냥 고기를 안 먹는 거랑 딱 비건이야 선언하는 게 되게 맞아. 큰 차이가 있잖아. 맞아. 특히 아이가 아파서 같이 식단을 했던 거면은 그 과정에서 좀 고민이나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었을까? 나는 아이가 그때 아팠을 때 자연식물식을 했었어. 그 비건식보다도 조금 더 깨끗하게 먹여야겠다라는 생각, 그냥 살아있는 음식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서 그 비건식은 어떻게 보면 불을 쓰기도 하고 양념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기 뭐 동물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갔지만 그냥 자연식물식. 나는 근데 일을 20년 동안 해가지고 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그런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음식들은 조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거의 살아있는 음식. 해봤자 그냥 뭐 현미밥 뭐 이런 거니까 자연식물식 위주로 하면서 맨발 걷기를 그때 같이 했었어. 비건이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못했던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의 차이에서 결심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어떤 차이가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 그전에는 나는 고기는 안 먹었지만 이 비건 이론 이런 건 하나도 몰랐거든. 책을 읽은 적이 없고 다큐나 이런 것도 본 적이 없었어. 채식 식당도 가본 적이 없고 그냥 근본도 없고 그냥 고기는 안 먹었지만 과자 먹고 라면 먹고 막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말을 하면 나는 진짜 남편한테 가장 먼저 말을 한 거긴 하지만 뭔가 좀 되게 한참 뜸들이게 됐어. 아예 진짜
그렇게 해야 될지 뭔가 말로 설명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나 혼자 생각을 많이 하다가 남편한테 말을 한 것 같아. 근데 정말 웃긴 게 남편은 크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원래 안 먹었잖아 뭐 이렇게. 근데 나는 되게 하여튼 마음이 계속 그랬어. 비건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막 동물권, 그 환경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따라오게 되더라고. 물론 그쪽은 솔직히 잘은 모르지만 내가 비건 하는 그 계기나 지금의 그건 나는 건강이 1번이야. 그러면은 본인이 비건 선언을 하고 본인의 행동도 변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주변 가족들도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궁금하다. 대나무 칫솔 쓰려고 해보고 막 이런 거 조금씩 환경을 진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고 먹는 거를 원래는 내가 원래도 못하지만 계속 그런 거를 하니까 근데 남편은 크게 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사실 너무 큰 거였잖아. 우리한테는 아이가 아팠던 게 우리 가족에게 온 가족에게는 거의 3년 동안 우리는 그거에 온 가족이 매달려 있었거든. 일을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 아이가 음식으로 나왔다는 거가 정말 너무 큰 거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그거는 없어. 사실은 남편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고 지금도 고기를 먹지만 근데 많이 줄였어. 나는 남편한테 한 번도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은 한 적은 없거든. 대신 내가 막 공부해서 알았던 것들 있잖아. 전에 몰랐는데 알았던 것들에 대해서 남편한테 얘기는 해주거든. 근데 초반에는 좀 듣다가 좀 나중에는 아니 나 안 듣고 싶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가 좀 더 지나서 나중에는 그냥 본인이 좀 줄이고 본인이 알아서 막 GMO 같은 거 내가 얘기한 거 들었던 걸 기억해서 더 찾아보고 그러더니 치킨을 끊고 이 사람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치킨이 앞에 있는데 안 먹고 싶더래.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기름에 튀긴 치킨은 아니고 그냥 구운 치킨은 자기가 먹겠대.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치킨 먹지 마 이렇게 하진 않거든. 나는 본인의 선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야. 그래도 본인이 좀 찾아서 보면 이게 진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되면 슬슬 안 먹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얼마 전에도 내가 또 읽었던 책을 또 자기가 읽어본다고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보고 선택할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오히려 되게 부러울 것 같아. 다른 채식하는 친구들은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파트너, 짝꿍이 내가 읽었던 채식이나 이제 그런 환경 관련 책을 같이 읽어볼래 하면 되게 좋은 거잖아. 반갑고. 그치. 그래서 좋은 너무 것 같아. 감사하지, 솔직히. 맞아. 대부분 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서 자기가 그냥 알고 있던 거를 뇌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반박하고 통념으로 반박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성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빗속마음 남편은 되게 성의를 가지고 이 변화들을 좀 마주하고 있는 듯하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 들으면서. 그게 내가 진짜 남편이 치킨 안 먹는다고 했을 때 나도 정말 너무 놀랬거든.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됐어? 그랬더니 GMO를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어? 물어봤더니 내가 원래 그런 것만 먹던 사람이었거든? GMO 덩어리? GMO 덩어리. 고기는 안 먹었지만 막 라면, 막 피자, 엄청 막 그런 팝콘, 영화관에서 팝콘 막 이런 거 엄청 아이스크림 막 과자 이런 거 먹던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원래 그런 것만 먹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그런 걸 싹 끊는 걸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얘기해. 진짜 요즘에는 아예 그런 거를 안 먹거든. 물론 떡볶이는 아직도 좋아하지만 내가 집에서 직접 해먹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 내가.
근데 그것도 신기하다. 남편이 보통 돼지고기, 소고기부터 육고기는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닭을 먼저 좀 덜 먹고자 하는 것도 되게 재밌다, 왜냐면 접근이. 보통은 네발 달린 동물이 다 인간이랑 제일 닮아있기 때문에 네발 달린 우리랑 비슷한 얼굴을 가진 동물을 끊고 그다음 조리를 끊고 어류를 끊고 하다가 이제 우유 계란까지 끊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계인데 맞아. 반대로 제일 자주 먹고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치킨을 먼저 끊었다는 것이 조금 특이하네. 그거였던 것 같아. 치킨을 기름에 튀기잖아. 그 음. 기름 덩어리를 본인이 GMO를 공부하고 나서는 못 먹겠다. 카놀라유. 우리는 그래서 집에서는 현미유를 쓰거든. 아예 그런 것들이 되게 와닿은 것 같아. 오늘 집 갈 때 현미유를 사가야겠습니다. 집에 현미유 있지 않으신가요? 네, 이사하고 나서 없어졌어요. 아이고 여기 생협에 현미유 사가 맛있어. 예. 그리고 아까 원래 이전에도 고기를 안 먹었다고 했지만 고기는 안 먹어도 우유나 계란이나 다른 뭐가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먹었다고 얘기했는데 비건이라고 선언을 하고 자연식물식을 시도했을 때는 다 끊어야 했잖아 그런 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땠는지랑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도 궁금해. 비건에 관해 알고 나서 책을 읽고 다큐를 보고 공부하고 나서 그전에는 내가 치즈 진짜 막 듬뿍 올려 먹고 막 이랬는데 그 우유에 대한 걸 알고 나니까 뭔가 너무 슬프더라고. 나 두 아이 다 모유로 키웠고 그걸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뭐 우유, 치즈, 뭐 아이스크림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싹 끊었어 한 번에. 그러면은 그 아이가 아팠을 때 자연식물식을 시도해서 성공해서 건강해진 거잖아. 근데 그 시도한 기간 이후에도 아이들한테 자연식물식을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채식 지향을 집에서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그때는 아이가 정말 아팠을 때는 딱 자연식물식만 했어. 나도 아들도 딸도 셋이 우리 다 같이. 기간이 정말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한 달 만에 아이가 나와서 그때는 한 달 동안 식단이랑 맨발 걷기를 대신 정확하게 했어. 매일매일. 매일. 오전 과일식, 점심 저녁은 자연식물식, 그리고 하루에 3번씩 1시간 반 이상씩 맨발 걷기 꼭꼭. 주말에도 산이나 이제 근처 공원 가서 맨발 걷기 꼭꼭.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 했어. 그 기간 안에는. 쉽진 않았어. 그리고 그치. 아들과 나와의 관계가 좋진 않았어. 근데 나는 벼랑 끝이었어. 아이가 낳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지. 대학병원도 내가 안 갔잖아. 이제 끊었잖아. 완전히. 스테로이드를 12알씩 주고 대상포진이 오고 이랬으니까 대학병원을 내가 스스로 끊었고. 너무하다. 한의원도 이제 끊었고 대체해야 또 좋다는 거 뭐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나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었고. 어린애한테 진짜 스테로이드시 12알은 너무 심한 처방 아니야?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보니 그런 카페 같은 게 있잖아. 근데 들어와서 봤었어. 그 대학병원 가기 전에 알아본다고 미리. 근데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지금. 근데 나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는 몰랐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 사실 병원 간 거는 병명만 알려고 간 거였는데 가고 나서 병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 엄청 고민이 많았어. 그때 코로나가 엄청 심해서 보호자도 한 명밖에 없어. 나밖에 못 갔는데 전화를 한 거지. 병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고용량 링계부터 시작하고 막 가족들은 일단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프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처방을 주는데 그거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지. 그리고 나도 스테로이드가 안 좋다는 거는 알겠으나 그래서 그건 안 했을 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선택권이 없었어 그때는. 근데 한 달 먹고 그렇게 대상포진이 왔을 때는 눈이 돌았다고 해야 될까 내가? 그래 이게 대상포진 너무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그걸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서 책을 읽고 그냥 그 책에서 나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책을 한 몇 권 정도 읽었어? 거의 100권 가까이 읽은 것 같아. 일단은 하비 다이아몬드 책부터 읽기 시작했고 하비 다이아몬드 통해서 그 다음 뭐 일단 외국 서적 먼저 위주로 봤어. 건강에 대한 외국 서적들을 딱 다 설명을 했구나. 거의 사이먼북스 그쪽에서 나온 외국 서적 위주로 보다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을까 하다가 찾아본 게 우리나라 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결국 비건이네? 뭐 이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건 관련 책들, 뭐 에세이부터 해가지고, 비건, 채식 이런 관련 책들을 읽게 되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공통점을 찾으려면 5권 정도 읽어서 공통된 지점을 찾으라 그러잖아. 근데 그 공통된 부분이 채식이었던 거구나. 그치, 거기서 다 동물성을 일단 빼라고. 맞아. 다. 항생제 들어있지, 몸에 안 좋지, 콜레스테롤 쌓이지. 그러니까 다 자연식물식부터 권하게 되는 거구나. 현미밥. 그치. 그게 막 비건 전문 서적이 아니고 일반 그냥 건강 서적이었는데. 근데 실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릴 때 고기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미국은 벌써 다 발암물질이라고 알고 있어서 가공 그런 햄이나 이런 거 안 먹이는 문화가 점점 되잖아. 특히 중산층 이상일수록. 베이컨? 약간 그 너겟 이런 가공된 육류를 다 2군 발암물질로 다 알고 있어가지고 식당에서 배제하고 시작하더라고, 이제는. 근데도 아직도 이제 사실 정크푸드로 많이들 먹는 거지.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나 고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공부하고 나서 알게 된 것들을 하나씩 남편한테 얘기해준다 했잖아. 근데 내가 남편한테 그 얘기는 했어. 가공육은 먹지 말라고 부탁했어. 남편도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오케이 해줬어. 왜냐면 내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의 담배 피지 말라는 거. 그런 개념으로 남편도 받아들였는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남편 안 먹었어. 그래서 되게 고맙더라고. 근데 아이들도 진짜 사실 나도 근데 어릴 때 내가 계속 기관지염이 심하고 천식이 좀 있었거든. 차가운 걸 먹으면 바로 기침을 하는 편이었어.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 절대 아이스크림, 얼음, 찬물을 못 먹게 했거든. 맨날 미지근한 걸 먹어야 돼가지고 나는 근데 어린 마음에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은 나 친구를 다 아이스크림 먹는데 나는 못 먹게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막 말 안 듣고 몰래 먹고 이랬다. 그럴 만큼 애기들은 사실 그 중요성을 몰라가지고 맞아. 자연식물 시켜도 좀 말을 안 듣거나 이걸 지속하는 걸 싫어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해. 사실 딱 그렇게 정확하게 한 거는 한 달이고 한 달 이후에는 거의 비건 채식 위주로 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완전 그때처럼 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아이들도 진짜 힘들고 그런 아이들을 내가 막 이렇게 설득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도 너무 힘들고 감사하게도 아이가 낳고 나서 나는 우울증이 왔어. 아이고. 내가 20년 가까이 쌓아온 커리어를 내려놓고 집에 있는 이유가 아이가 낳기 위해서 있었잖아. 근데 아이가 낳았는데 항상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목표가 있고 이렇게 이거 목표 끝내고 이런 게 익숙해져도 사람이 아이가 아팠을 때 아이가 낳는 게 목표였어. 근데 아이가 낳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나는 계속 바보가 되는 느낌? 그리고 아이와의 사이는 좋지 않아. 사이가 안 좋아도 나는 얘가 낫게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 피부 근염이라는 게 팔다리 근력도 빠지는 거라서 얘가 7살 때까지는 철봉도 잘하던 아이였는데 8살 때 그때 피부 발진이 왔는데 그때는 매달리길 못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근력이 빠지고 있었던 거였더라고. 그래서 아이랑 그 병원 갔다 와서 팔 근력 키우려면 뭐 해야 될까 생각하다 클라이밍을 가봤는데 나랑 같이 애가 못하는 거야. 아이고. 자기 마음만큼 이게 안 되니까 1시간도 못 채우고 그냥 왔거든. 아이고. 근데 아이도 분명히 속상했을 건데 나는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 참았다가 나도 나중에 진짜 엄청 많이 울었는데 음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다시 이 구름사다리가 있잖아. 그걸 한 거를 영상을 이제 할머니랑 이제 공원 가서 찍은 걸 나한테 보내줬거든. 나 진짜 너무 울었어 진짜. 너무 다행이다 정말. 그러니까 아이도 본인도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이후에 클라이밍도 하고 지금은 너무 튼튼해져가지고 수영도 하고 심지어 BMX 묘기자전거도 훌쩍훌쩍 들고 막 뛰어넘고 막 달리기는 항상 1등이고 그래. 와, 초등학생 아니야? 그래도? 6학년이야. 6학년인데 BMX를 벌써 탄단 말이야? 그거 약간 더 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 엄청 다치고 오긴 하는데 이제 그 정도 다치는 거 나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거는 이제 괜찮아 뭐 이런 그치. 건강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 솔직히 예전에 비하면 상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완치한 다음에는 채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초등학생이면 급식도 하고 친구들이랑 다른 것도 먹고 싶고 또 가족들이 전부 비건은 아닌 거니까 뭐 다른 그 짝꿍분이나 다른 친척분들이 다른 걸 먹으면 같이 먹고 싶어 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나는 그때 식단 조절할 때는 딱 친척도 안 만나고 정확하게 딱 끊었지만 그 이후로는 나는 관계가 먼저라고 생각하거든. 난 아이가 어렸을 때 진짜 안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서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라고 얘기했어. 단 네 몸이 안 좋다면 엄마는 다시 음식으로 할 거야 라고 또 얘기는 했어. 그리고 네가 먹고 싶은 건 먹어. 급식도 나는 집에서 내가 고기를 안 먹고 생선을 안 먹으니까 할 줄을 몰라. 생선 만지는 것도 솔직히 무섭고 할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급식도 가서 먹고 아니면 친척들이나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런 거 음식 할 때도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얘기해. 그리고 내가 해줄 때는 좀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고 비건 채식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고 꼭 나는 지금도 하는 게 오전 과일식은 아직도 좀 계속 유지하는 편이고 생 채소 같은 거 살아있는 음식을 꼭 같이 주려고. 이게 살아있는 음식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는다. 그러니까 나도 의식 못했었는데 채식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채식 안 할 때 먹는 음식은 다 이미 죽은 걸 가져와서 한참 뒤에 먹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언어로 하면 되게 약간 사람 놀라더라고. 사람들이 놀라는데 사실 우리가 고기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다 죽은 몸들을 먹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한 음식은 정말 살아있는 음식인 것 같아. 꼭 그 생식이든 맞아. 혹은 화식이든 간에 아무튼 정말 살아있는 그 영양소가 그때 계속 있고 에너지가 남아있는 아삭아삭한 그런 채소들이나 곡식 음식들을 먹는 게 진짜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드네. 맞아. 근데 내 주변에도 지금 30대인데 비건이신 분은 어머니가 원래 육고기랑 해산물 이런 걸 안 드셨대.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오히려 그런 걸 먹으면서 자랐다는 거야. 엄마가 그런 음식을 준비해주고. 근데 엄마가 별로 딱히 강요는 안 하시는데 그냥 주면서 넌 이게 맛있니? 대충 몸뚱어리들이 맛있니? 하면서 표정을 온갖 그 다 찡그리면서 그냥 못 먹겠다. 이런 식으로 주셨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고 집에서 계속 교육받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것도 식당 문화에서 이것이 당연한 음식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임을 알고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내것화되면서 의미화된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아마 지금 친구들이랑 막 오뎅 먹으러 가고 이러면은 좀 생각날 거지만 먹겠지만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럼 네가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어봐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됐을 때라도 혹시라도 몸이 안 좋을 때 음식을 바꾸라고 그 얘기도 꼭 해줘.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들은 그런 식으로 채식을 했다 그랬는데 딸은 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음식을 먹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딸은 오빠가 그거 할 때 나랑 딸도 같이 자연식물식을 했었거든.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제 책을 보고 다큐를 보고 이럴 때 같이 옥자라는 걸 보고 딸은 그때부터 고기를 안 먹더라고. 그 영화에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때가 딸이 7살이었거든. 그때부터 고기는 안 먹어. 근데 뭐 아직 그런 개념에 대해서 내가 막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거든. 딸한테는. 그게 솔직히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나는 알지만 딸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딸이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이스크림도 먹는다고 하면 자주는 아니지만 먹지 말라고는 하진 않아. 먹으라고 해. 그리고 급식도 뭐 먹고 왔어? 그러면 거의 밥이랑 김치랑 먹고 왔다고 좀 그래. 고기랑 이런 것들 안 먹으니까. 그래서 딸은 거의 집에 오면 간식을 내가 준비해놨다가 주는 편이야. 어렸을 때 나도 그랬거든. 우리 때는 급식은 아니었어서 엄마 도시락이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해주셨는데 좀 나이가 나오는데 걸스카우트 이런 게 있었고 여행 야영 막 이런 게 가면 난 먹을 게 없어. 그치. 바베큐하고 이러면 다 고기 먹잖아. 항상 또 근데 밥 먹으러 갈 때 꼭 같이 안 가지도 않아. 항상 같이 가서 같이 앞에서 그냥 친구들 먹을 때 같이 얘기하고 있어. 나만 안 먹고. 그리고 1박 2일 하고 오면 나는 항상 아파.
아이고 뭘 많이 못 먹었어. 먹어서. 못 먹으니까 거의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먹고 싶은 게 뭐였냐면 바나나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 그때 조금 옛날엔 바나나 좀 귀했잖아. 엄마한테 바나나 먹고 싶다고 사달라면 그때 바나나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그랬던 기억이 나. 먹을 게 없어서. 근데 딸도 지금 학교 급식에서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그래서 채식급식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비건 문제에서는 1년 전이니까 2년 전에 채식급식 시민연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도 몰랐었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 본인의 의지로 비건이 된 학생들이 진짜 다 있는 거야.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본인이 어느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고는 부모님한테 난 채식할래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시민연대에 속해서 같이 서명을 해가지고 채식급식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진정서를 낸 작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변호사님이랑 활동가분이랑 고등학생 학생분들을 같이 인터뷰했었는데 그때 나도 많이 배우게 된 게 이게 채식급식이 단순히 채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도 높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채식급식이 없을 때 지금 들어보니까 밥이랑 김치만 먹는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먹을 게 늘어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 약간 생존권의 위협이더라고 학생들한테는 채식을 한 혹은 종교적으로나 건강 때문이나 자기 신념으로 채식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 가서 먹을 게 없는 거잖아. 학교에서 선택받은 느낌이 아닌 거지. 학교 가면 늘 배고프고 힘들고 이런 경험이 쌓이는 거니까 조금 빨리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학생들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36 계열 쪽은 어쨌든 채식을 하는 곳이라서 36 고등학교, 36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는 채식으로 또 한다는 거야. 불교 관련된 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대안학교들도 채식 메뉴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낸다거나 이런 식의 시도들은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국은 좀 급식이지만 외국은 좀 뷔페식이잖아.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헌법으로 2019년인가 8년에 채식 선택권이 헌법적으로 제정이 돼서 법적으로 모든 식당에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고 뭐 가게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관공서, 급식 이런 거에도 비건 식단 메뉴가 꼭 있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포르투갈에 놀러 갔었을 때는 비건 액티비스트 하우스에서 묵었었는데 그분 딸들도 초3, 초1 이랬었어. 근데 그 친구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다 학교에서 채식을 하는. 그리고 헬싱키에서 내가 머물렀을 때는 아빠가 비건인데 아이들은 대학생이었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논비건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한국과 정말 다르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비건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질문을 받은 적이 없고 하니까 그냥 얘가 어렸을 때부터 비건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어. 와, 나도 비건 급식이 있으면 나는 너무 반기지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건강적인 면에서 하면 아이들이 건강해지는데 그치. 그런 생각이 있진 않은. 아까 얘기할 때 한 달 동안 치료해서 완치된 다음에는 조금 식단을 풀고 먹고 싶은 거 같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빗속맘도 본인이 비건을 정체화를 했고 그 아이가 나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같이 건강 공부를 했을 때 공부하다 보면 할수록 더 왜 자연식물식을 해야 되고 왜 비건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닌 걸 먹으면 좀 답답하거나 걱정이 되는 마음은 솔직히 들잖아. 막 강요는 못하지만 그치. 먹지 마 이렇게 못해도 저게 왜 안 좋은지 다 아니까 그럴 때 마음이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초반에 내가 거의 막 건강 염려증 막 이런 엄청 강박증처럼 엄청 그게 심했었어. 당연하지. 애기가 그렇게 아픈데. 너무 심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행복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 챙기다 보면은 조금씩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행복, 관계 이런 게 좋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지금 건강하니까 그거 위주로 일단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건강하면서 계속 내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는 거야 사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야채를 줄까? 아이들이 솔직히 좋아하지 않잖아. 엄마 나 야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얘네가 배고픈 타이밍에 생 과일, 과일이 살아있는 거잖아. 배고픈 타이밍에 수영 갔다 오면 엄청 배고파. 그때 과일을 싹 줘야 돼. 밥하기 전에. 내가 밥하는데 아직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그 전에 밥하기 준비하기 전에 5시나 5시 반쯤에 과일을 줘.
막 이런 식으로 머리를 계속 쓰는 거야. 어떻게 해가지고 얘네를 조금이라도 과일 야채를 더 먹일까. 진짜 건강하게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우리도 힘들고 사실 어떻게 그러니까. 먹일지 고민하는 것도 힘들고 식단 짜는 것도 다 일이잖아. 그거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키웠다면 그냥 아이들은 당연히 먹었을 건데 내가 거의 10년을 그런 것들을 먹였잖아. 내가 이미 다른 것들을 먹였잖아. 아유, 자본주의 그 간도 세고 달고 그거에 이미 익숙해진 아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쉽진 않아. 그래서 나는 엄마들이 진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건강한 식재료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특히 임산부들 임신했을 때 내 몸이랑 아이를 가장 많이 생각하거든. 나도 그랬었고 그때 진짜 건강한 음식 먹는 거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특히 건강한 음식 어떤 걸 챙겨 먹으면 제일 좋을까? 뭐 팁 같은 거가 있을까? 나는 아까도 말했던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 요리를 많이 안 하면 돼. 생식으로. 나한테 딱 맞는 그냥 자연 식물식 있잖아. 그리고 나는 특히 가장 먼저 바꾼 게 오전 과일식인데 얼마 전에도 이제 내 친구가 이제 갑상선 쪽에 정기 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쪽이 안 좋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연락을 한 거 물어보더라고. 건강 전문가네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좀 그래. 그 가족들도 그렇고 어디가 안 좋으면 꼭 나한테 물어보고 막 이러거든. 책 친척들과. 100권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안 좋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 난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했던 방법은 알려줄 수는 있어. 내가 정답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그렇게는 얘기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니야, 책 100권이면 준 전문가야. 맞아. 그래서 어떻게 조언을 해줬어? 뜬없는 전문가.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해주는 거는 항상 오전 과일식이야. 오전에 공복 또는 과일식. 근데 공복이 너무 힘들면 과일을 먹으라고 얘기해. 요거트도 되나? 나는 솔직하게는 요거트도 말 안 해. 요거트 근데 우유로 한 거 아니야? 두유로도. 그런 거? 캐슈넛도 다 좀 있어서. 아예 나는 그냥 공복 또는 그냥 과일로. 나의 행복이었는데. 아침 요거트. 아니 근데 그거 그거 잘 몰라. 그나마 그거 내가 몰라. 나는 공복인데 이러고. 그거 몰라 나. 그거 몰라. 아니야 나 전문가 아니니까 그거 몰라. 그러니까 내가 추천해주는 건 그냥 공복 또는 과일식. 그리고 현미나 뭐 점심 저녁은 이제 그리고 백미나 뭐 잡곡밥 이런 거를 그냥 완전히 그냥 현미로 싹 바꿨어. 그치. 나도 현미부터 바꾸라고 하더라고 보통. 밥을 완전 현미로 바꿨어. 100% 현미로. 100% 현미로. 근데 나는 맛있더라고. 나도 현미 되게 좋아해서 잘 맞더라고. 자, 쌀을 사지 말라고 해본다. 흰 쌀보다는 현미 그리고 채소 베이스로 요리를 많이 하고 간 세게 안 하고 이런 것들. 나는 간도 솔직히 소금밖에 안 써. 하긴 간장 나 몰랐는데 간장이 자연식물식이 아니라며. 난 소금 천일염밖에 안 써. 근데 천일염도 미세 플라스틱 요즘 많아가지고 히말라야 솔트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치.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한살림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한살을 이용하는 이유가 나는 잘 모르는데 거기서 이미 했을 거 아니야. 다. 친환경. 다 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돈을 주고라도 그냥 한살림 유기농 막 이런 거 하자라는 생각이야. 왜냐면 그전엔 내가 거의 외식이었거든. 그때는 외식이 구였다면 지금 집밥이 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좋은 재료로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맞아. 사람들이 채식하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오히려 더 좋은 거 사 먹는데 돈 별로 안 들어. 맞아. 우선은 치맥 안 시켜 먹지. 그리고 갑자기 길 가다가 뭐 먹거나 사 먹는 것도 확 줄었잖아. 왜냐면 길 가다 먹을 게 없거든. 맞아. 길 가다가 떡꼬치를 먹겠어 아니면 닭꼬치를 먹겠어 다 안 먹잖아. 그러니까 그냥 장 봐서 해 먹는 게 다기 때문에 좋은 거 먹어도 돈이 별로 돈을 많이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남편이 예전에는 굳이 왜 더 비싼 돈 주고 한살림 사 먹어 이랬다면 그 GMO 이슈 이후로는 그래 그냥 한살림 조금 더 주고도 우리 그거 먹자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맞아. GMO도 GMO고 농약도 잔류 농약도 무농약에 유기농 먹는 게 다 비싼 게 이유가 있더라고. 그리고 두부가 너무 맛있지 않아? 나 마트 두부를 먹다가 한살림 두부를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어. 한살림 두부. 이게 두부였구나. 나 이러면서 먹는다니까. 진짜 맛있어. 그리고 두부면 그건 꼭 나는 한살림 가서 꼭 사는 건 현미랑 두부류
그건 무조건 쟁여놓고 있어, 항상. 자, 집에 떨어뜨리지 않아. 오늘 집에 먼 길 돌아가야 되는데 살 게 좀 많네. 나 또 궁금한 게 이제 지금까지는 결혼 후에 얘기를 먼저 많이 좀 했는데 결혼 전에도 이렇게 채식한다고 선언하거나 뭐 비건을 하진 않았어도 고기가 안 받아서 안 먹었다고 했잖아. 사실 그 시대에는 더 많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연애를 하거나 지금 이제 결혼한 짝꿍을 만났을 때도 처음에 어떻게 이걸 얘기하거나 이해시켰는지 좀 궁금해. 나는 굳이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기를 안 먹었던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친구들도 햄버거 먹을 때 패티 내가 친구 주고 하면 오히려 좋아했어. 얘가 안 먹은 거 놨으니까. 그리고 대학 때도 막 고깃집 가면은 친구들 고기 좋아하는 친구 내 옆에 앉아. 얘가 안 먹어서요. 이 테이블에 남을 고기 남아 막 이러면서 나는 그냥 냉면 시켜서 냉면 먹고 막 이런 거 아무런 그거 없었고. 너무 웃겨. 남편도 내가 나는 떡볶이 좋아해가지고 그냥 떡볶이 먹고 그리고 고기를 잠깐 먹은 적도 있었어. 대학 때까지는 고기를 내가 전혀 안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사회생활 이제 나갈 때 엄마가 딱 얘기를 하시는 거 나를 잡고 고기 안 먹는 거 티내지 말고 그냥 고기 한 점에 상추 여러 개에다가 쌈 넣어가지고 한두 점 정도 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모를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먹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정도면 진짜 극악의 생존 비법이다.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들이나 이럴 때는 그렇게 해서 좀 먹었어. 고기 맛도 모르고 그냥 막 야채, 쌈장 막 이런 맛으로 먹었고. 숨겨. 나는 제일 작은 조각 골라가지고 멍청하게 넣어서 땀을 한척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젓가락을 계속 움직이는 거야. 뭔가 계속 채소를 먹는데 같이 먹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면 고기를 안 넣어도 고기를 넣었다고 착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쌈을 먹으면 쌈을 뭔가를 먹었는데 먹고 있잖아. 본인들은 자기 먹는 거에 바쁘고 다른 사람이 크게 관심이 없거든. 야, 이거 귤팁인데? 그러니까 회식 가면 다들 비건들 이렇게 살아나면 되겠네. 쌈만 먹으면 되겠네. 쌈에 엄청 뭔가 열심히 싸고 막 고추도 맛있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넣고 고기에 넣는 척하면서 밑장 빼기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고기 굽고 근데 솔직히 고기 맛을 모르니까 어떻게 구워야 맛있는지도 몰라. 그치. 근데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본인들은 먹고 막 이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좀 지나면 이제 고기 안 먹는 걸 주위에서 한 명씩 알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럼 편하게 난 이제 고기 안 먹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찾아 메뉴에서. 그렇게 서로 불편하거나 하지 않았어. 단 한 번도 식단으로 내가 친구들 사회생활 문제된 적은 없었어. 그러면은 시부모님 처음 만났을 때는 기억해? 시아버님, 어머님을 처음, 상견례 자리 말고, 처음 이제 만났을 때 메뉴가 남편이 아구찜이라는 거야. 이제 엄청, 남편은 내가 고기 안 먹는 거, 뭐 생선 안 먹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 괜찮겠냐, 막 이러는데, 그때 처음 자리인데, 시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좀 실례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말라 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콩나물을 먹었지. 젓가락도 쉬지 않고. 젓가락을 쉬지 않고. 근데 막 혹시 맛있었겠다. 누가 막 이걸 한 입 먹으라고 막 건네준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어? 뭔가 너 먹으라고 이렇게 나한테 하면 실례지만 제가 아직 이걸 못 배워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막 강요하거나 하지는 않았어. 아직 못 배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약간 아기는 내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 잘 못 먹어가지고 못 먹어요. 잘 못 먹어요. 네. 천연 못 먹어요. 약간 먼 게 못 먹어요. 아직 못 배웠습니다. 이렇게 했어. 못 배웠어. 되게 예의 바르면서 잘 본인이 먹을 걸 챙기면서 잘 자리를 넘긴 것 같아서 되게 슬기롭다 생각이 드네. 지금은 시부모님들은 아시지? 아시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지. 내가 이제 고기 안 먹으니까 고기 안 넣은 잡채 따로 나 먹을 거 해주시고 이제 고기 이렇게 들어간 거. 나 잡채를 제일 좋아하거든. 어머님이 너무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어머님 잡채 진짜 제일 맛있어. 근데 나를 위해서 고기를 안 넣고 해주셔. 그러면 아들이 좀 완치되고 나서는 신뢰도가 올라갔겠다. 그치. 우리가 거의 3년 동안 뭐 시어머니, 우리 친정어머니,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이제 완전히 그거에 다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얘가 진짜 낳기만 하면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낳고 나니까 어머님이 진짜 울먹이면서 이건 진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나도 너무 감사하지. 사실 진짜 한 달 만에 진짜 그러니까 3년을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었는데 약을 싹 끊고 오히려 했을 때 음식과 맨발 걷기를 했을 때 나았다니까 이거는 진짜 나도 어떻게 설명이 좀 안 돼. 근데 실제 나도 이런 케이스를 그러니까 실제로 본 건 거의 처음인데 영화나 아니면 책에 보면 가끔씩 자연식물식으로 완치하는 경우나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나 아니면은 그 뇌졸중이라고 하지 피가 막히는 병들 그 피의 사이에 뭐가 많이 껴가지고 맞아. 그런 우리가 흔히 풍이라고 하는 고혈압 뭐 심혈관 질환 요즘 많다고 하잖아. 근데 그런 질환들이 특히 자연식물식 했을 때 되게 많이 좋아진다고 뭐 완치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좋아지거나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거나 하는 걸 들었었거든. 맞아. 그래서 그런 게 신기하고 너무 다행이고 또 나는 자연식물식도 너무 신기한데 그 맨발 걷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 맨발 걷기도 내가 그때 막 아이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나도 울면서 그냥 책이랑 그 건강 관련 책을 보다 보니 2달 만에 아픈 곳이 낫는 맨발 걷기라는 게 또 뜨는 거야, 이제. 그 책, 서적 이런 게 연결 뜨잖아. 이제 구입하면 이걸 산 사람이 이걸 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천으로. 또 사. 그럼 또 사. 그럼 또 읽어. 또 뜨면 또 사.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 맨발 걷기? 그래, 그럼 이게 내가 했을 때는 이게 오케이. 왜냐면 읽다 보니까 너무 상업적인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낼 힘이 생겼어 내가. 그래서 어떤 게 찐이고 어떤 게 아닌지를. 그전에는 내가 아이가 아팠을 때는 너무 이제 좋다는 거는 뭐 다 사.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사고 정말 영양제 같은 그 엄마 마음이잖아. 아이가 아프다니까 뭐라도 막 비싸고 뭐 돈이 문제가 아니면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이제는 내가 공부하고 그거 걸러낼 힘이 생겼는데 맨발 걷기 내가 봤을 때는 누가 나한테 돈을 받아가는 것도 없어. 그냥 걷기만 하면 돼, 맨발로. 맨발로 흙을 걷는 거야? 흙을 걷는 거야, 맨발로. 그리고 이 분도 상업적으로 이걸 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암도 나았대. 그러면 나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음식이랑 막 좋다는 건 다 했지. 내 선에서 이게 오케이라고 되는 거는 했던 거지. 맨발 걷기를. 약간 들으면서는 맨발 걷는 것도 땅에 연결되는 거잖아, 기운이. 그래서 그런 게 뭔가 혈액순환이나 몸에 더 좋은 건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치. 이게 활성산소가 안 좋다고 하잖아. 활성산소를 맨발로 했을 때 이걸 빼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맨발로 땅에 닿는 걸 접지라고 하는데 접지만 해도 좋고 근데 거기에 이제 지압 효과 이런 거를 하려면 이제 산 같은 데 가면 막 밟고 이렇잖아. 그런 것들. 근데 그리고 또 산에 가면 공기도 좋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좋은 것 같아. 약간의 운동이네. 운동인데 난 특히 중요한 게 약간 살아있는 거 사이에 있는 거 이것도. 그치. 사실 흙에도 미생물이 되게 많고 맞아. 숲에 가거나 산에 가면은 온갖 다 식물들이 사이에 있고 동물도 있잖아. 거기 안에 같이 있는 것도 역시 인간 동물도 동물이어서 같이 포함해서 살아야지 건강한 것 같아. 그게 건강한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 그러면 또 궁금한 건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데이트가 아니라 가족끼리 소풍을 가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경우에 어렸을 때는 놀이동산, 동물원, 아쿠아리움 이 세 곳을 빼지 않고는 뭔가 소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맞아, 같거든. 나도 서울대공원 이런 거 꼭 갔었어. 뭐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식의 대화 같은 것들을 하고 어떤 선택들을 함께 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동물을 무서워해. 그래서 내가 동물원을 좋아하지 않고 아쿠아리움을 내가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데를 가진 않았었어.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한 살 한 살 크니까 친구들이 다 동물원을 가봤다는 거야. 그리고 아쿠아리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보고 싶대. 그래서 그래 가자 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안 갔어. 안 갔어. 언젠간 밥 먹자. 그런 모습을 안 해. 가자. 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안 갔는데 딸이 이제 아들은 근데 뭐 가고 싶단 말을 안 했었어. 아들은 워낙 그런 거가 아니라 자동차를 좋아하는 덕후라서 자동차 좋아했고 딸은 동물을 좀 좋아하거든. 나랑 다르게. 근데 동물원을 가보고 싶다는 거. 엄마 가자고 말만 하고 왜 계속 안 가? 우리 반에서 나만 이제 나이가 9살이 됐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 반에서 나만
동물원에 안 가봤대. 우리 엄마 아빠 제일 싫어하는데 나 빼고 다 해봤어. 나만 안 해봤어.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왔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야, 나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 솔직히 엄마는 그 아이들은 내가 동물을 무서워하는 걸 알아. 엄마는 동물원에 가고 싶지 않고 그 동물들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한 곳에서 이렇게 그냥 그 삶이 하지만 네가 가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갈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니까 해주지만 그 동물들이 너도 만약에 이렇게 하루 종일 이 집에만 있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 동물들은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물원 갔다 왔어. 그 옆에서 남편은 어떤 말이나 첨언 같은 것들을 해? 남편은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선택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말 안 해. 약간 육아는 좀 더 이렇게 믿고 맡기는 좀 분위기구나. 되게 무던하면서도 또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 길을 열어주는 남편이라고 계속 느끼는 게 내가 예전에 이게 나는 바깥에서 단 얘기 안 들리다가 비건 하면 탁 하고 들려. 근데 어떤 분이 카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성분 두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식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귀가 쫑긋하고 해서 들렸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자기가 이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경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여자친구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지만 헤어진 이유는 채식 때문이었는데 그 사람이 채식을 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본인이 아이를 낳고 싶고 남성인데 아이를 낳고 싶으면 그거가 본인인 것도 좀 짜증났는데 나는 아이를 낳고 싶으면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감정 같은 것들을 못하게 막을 거니까 라고 지레짐작하면서 나는 그런 게 싫다. 친구들 뭐 고기 먹으러 가고 싶어 하면은 그것도 같이 먹으러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감각들을 뺏기는 게 싫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비건들은 고기를 먹지 않음에도 충분히 그런 경험들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예 핑계를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DMR을 더 붙였던 게 너가 채식을 하면 생각해봐. 너의 시부모님들이 자기 부모님인 거잖아. 불편하지 않겠니? 그래서 맨 처음에 엄마한테 막 가가지고 자기가 물어봤대. 엄마, 내 애인이 채식하는 거 괜찮아? 했는데 자식이 좋아한다는 사람이니까 뭐 상관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근데 계속 유도신문을 한 거야. 불편하지 않겠어, 엄마?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막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던 좀 불편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는 가서 네가 채식을 하는 거 당연히 친정엄마랑 너랑 다 눈치 보지 않겠냐고 시부모님들이 불편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해가지고 막 한 거야. 그래서 글 들으면서 와 결혼 너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또 빗속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희망이 생기는 느낌? 나는 지금 그 얘기 듣자마자 그 남자분이 그 여자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많이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맞아. 채식 내고 싶었던 거 같아. 내가 보면 채식은 진짜 핑계야. 더 그래. 채식을 하든 뭘 하든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고 싶으면은 그건 본인이 선택할 문제가 몫이지. 아닌 것 같아. 나는 한 번도 내가 고기 안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 남편이랑. 남편은 고기 먹고 나는 옆에서 남편 치킨 먹었을 때 나는 옆에서 감자튀김 먹었어. 그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막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과정 속에서 느껴보면 4년, 5년 정도를 만났는데 되게 장기간 만났는데 매번 싸움의 주제가 채식이었던 것 같아, 그 커플은. 어머. 그래서 이게 채식이 진짜 문제가 되는 커플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좀 들었는데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사연을 받아놓은 게 있어. 그래서 이 사연을 든든님이라는 분이 보내줬어. 어쩌면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내야 할까? 결혼하게 되면 명절은 어떻게 보내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같이 비건을 지향하는 건 바라지도 않고 내가 여기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전드님이 이 질문 남기면서 한 거는, 그러니까 올해 만난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이랑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 걸 앞두고 이제 결혼을 약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이여가지고 시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이었던, 그리고 거기 또 이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면은 며느리가 가서 같이 고기 요리도 해야 하잖아.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좀 궁금했던 게, 이런 사실 명절 같은 경우는 같이 식사를 하거나 할 때 누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는지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채식을 하는 거랑 관련해서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조언을 해주거나 응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실질적인 팁들도 방금 전에 예를 들면 아귀찜집 가가지고 제가 이거 아직 못 배웠어요 라는 이런 말 이건 되게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했거든. 아, 그래? 진짜. 콩나물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한 쌈 크게 싸가지고 열심히 젓가락을 움직이면서 먹는 척하기. 그것도 너무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싸서 드리기 이런 것도 어, 좋아. 나는 안 먹고 드리기. 쌈을 싸가지고 어, 드시라고. 와, 선제. 냄새를 버틸 수 있다면 가능해진다.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 그러면 내가 뭘 다 받아주지 않을까? 내 편이 되는 사람. 네가 채식해서 싫어라는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않나? 나는 처음에 이제 내가 고기 안 좋아하고 이런 거를 남편을 알았으니까 시댁의 얘기를 이제 먼저 해줬고,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나는 음식을 못 하는 것도 이제 어머님이 아셔가지고 나한테 음식 시키질 않으셨어. 그러니까 고기 음식을 이런 거 할 게 없었고, 나는 그냥 가면 설거지만 하면 돼. 며느리니까 나는 또 이제 뭔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음식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난 스트레스가 없었고, 시댁에서도.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거 이제 어머님이 하시지만 다 같이 먹을 때 나는 안 먹고, 나 먹을 수 있는 걸 어머님이 이제 잡채 같은 거 해주시면 그거 먹고, 나물 반찬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아버님도 옥수수 좋아하니까 어디 가면 며느리 옥수수 사주시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 맞아. 굳이 왜 그런 거 때문에 안 만나면 돼, 그런 남자를. 근데 진짜 남편이 들었을 때 요리도 잘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부럽다. 좋은 분이랑 만났다. 나는 요리도 안 했었어. 지금 이제 3년 전부터 전업주부가 됐지만 그 전에 이제 워킹맘일 때는, 신혼 때는 아예 한 번도 안 했고, 이렇게 남편이 해주는 남편 밥 먹었고, 이제 아이 낳고 나서는 친정엄마랑 위아랫집 살면서 다시 친정엄마 밥을 먹게 됐고, 그러니까 나는 아예 요리, 살림 이런 걸 아예 안 했던 사람이야. 그럼 그 아까 일하는 기간 남편이 밥을 했을 때는 그때도 채식으로 다 준비를 해준 거야? 김치볶음밥, 막 만두 막 이런 거. 내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나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를 해줬지. 그리고 본인 고기 먹고 싶을 때는 같이 이제 외식 고기 먹으러 가기도 하고, 나는 또 거기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찾아서 시켜 먹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찾아가면서 먹었구나. 그냥 본인은 내가 고기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 뭐 이런 거지. 내가 고기 안 먹어서 싫어 이렇게 한 게 없었던 것 같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건강을 위하는 빗속마모로서 행보가 좀 달라질 거잖아. 그런 활동들은 또 궁금해. 아이가 건강해졌고 우리 가족이 먼저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족들 먼저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가족 건강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어떤 한 계기로 인해서 나의 친구가 이제 너의 이야기가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나도 좀 용기를 내서, 사람들이 비건이건 아니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 식재료가 건강한 식재료일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됐으면 좋겠어. 생각. 그러니까 고기가 어디에서 왔을까? 건강할까? 이런 고기가 어디에서 왔을까도 그렇고, 채소도 이게 건강한 채소일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조금 더 돈을 주고 유기농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먹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 모든 질병과 비만에 다 먹는 거로 연결된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도 내가 활동하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해, 나는. 유튜브 이름은 뭐야?
빗속맘의 건강 이야기라고 건강 관련한 내가 읽었던 건강 도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고 아이가 낳았던 이야기, 건강 나의 스토리, 그리고 내가 거의 20년 가까이 했던 벨리댄스에 대해서 그때도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식단으로 건강을 했다면 그때는 벨리댄스로 건강하게 사람들을 했잖아. 근데 이 부분도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건강 운동, 뭐 건강 노하우 그리고 전문가분들 내가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맨발 걷기 회장님 같은 경우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뭐 이제 한의사님 만나서 인터뷰하고 예를 들면 좀 말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 계셔. 우리가 가족 간이나 뭐 어떻게 건강한 말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건강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그냥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냥 단 한 분이라도 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하고 있어. 너무 잘할 것 같아. 오늘도 사실 처음 만났잖아, 우리가. 이렇게 연락은 미리 했지만,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계속 다시 제한식물식 하고 오전에 진짜? 과일을 먹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진짜? 되거든. 그럼 그게 난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되게 설득력 있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너무 진짜. 잘해주고 슬기롭게 어떻게 태식을 해왔는지도 이야기해줘가지고 오늘 많이 고마웠던 시간인 것 같아.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진짜로. 비건이건 아니건 건강하세요.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어. 그냥 모든 분들이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빗속맘 너무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에 댓글 달아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읽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해. 댓글로는 우리가 맨 첫 번째 올린 에피소드가 아바타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 아바타 2 나왔을 때 그 감독이 비건인데 비건이 본 아바타 물의 길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 댓글에서 아직 아바타를 보지 않았는데 소비할지 말지 고민하게 되네요. 두 분 티키타카 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달아주신 아이띵 1234 이분 댓글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6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동물권 영화일까? 라는 팟캐스트에 비건 메이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마블 영화를 본 적이 없었는데 세계관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궁금했던 부분을 잘 설명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채식 고구마님이 비건이 아닌 사람과 같이 봤는데 그 사람도 왜 로켓만 살리고 다른 실험당한 동물들은 아무 고민 없이 죽이냐는 의문을 갖더라고요. 지평을 열려고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또 여러모로 중간중간 혼란스럽고 불편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특히 동성애가 개그 요소로 쓰인 장면은 아주 신물이 났어요. 웃음. 중간중간 의잉스럽긴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엔터테인용으로 보기에는 재밌었네요. 다양한 측면에서의 리뷰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요즘 보니까 가오갤에 대해서 동물권 상을 줬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많이 났는데 역시 좀 급진적인 비건들의 눈에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냥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서 따상 해줬다는 느낌을 전 강력하게 받긴 했는데 역시 다른 비건분들도 좀 비슷하게 봤다라는 게 좀 느껴져서 길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881405님도 안 그래도 가오갤 3의 실험동물이 주인공이라 해서 궁금했는데 비건들이 본 가오갤 볼륨 3 리뷰라니 잘 들을게요. 이렇게 써주셨고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코코넛 모터님이 잘 듣고 가용.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번에 출연하셨던 코코넛님이 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진들도 이렇게 마음껏 댓글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9화도 우리가 이렇게 비건 자연식물식으로 아이를 치료한 이제 빗속맘님과 함께 했는데 또 이런 비건 육아나 혹은 결혼 생활에서의 비건 혹은 채식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봤거나 혹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비건 결혼식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연락을 주셔도 좋겠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또 못 전해드린 것 같아서 우리도 궁금하기도 해서 우리가 이번 편으로 사랑 결혼 이야기까지 다 마무리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또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벌써 9회지, 이번이 9회 에피소드거든. 그리고 다음 화에는 이제 비건, 우리가 편식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비건이면서 편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편식이랑 비건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다양한 이런 얘기를 다음 10회에는 해보려고 하고, 오늘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고, 이런 마무리를 할게. 안녕.